두 번째 용역회사. 용역회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용역회사 레미콘 업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요즘 뭐 소위 말해갖고 용차라고 하죠. 용차. 이 용차란 단어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뭐 한 20년 정도도 안 됐어요. 건설업이 생긴 이래에 한 20년 이전까지는 용차라는 개념이 전부 없었습니다. 전부 없었고, 자, 이게 용차라는 단어가 레미콘업에서 쓰는 용차가 있고, 예를 들어 택배에서 쓰는 용차라는 단어가 있고, 어느 회사마다, 어느 직업마다 이 용차라는 단어는 다 있습니다. 다 있지만은 오늘은 레미콘업 용차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설명을 먼저 드리기 앞전에 이 용역회사가 생긴 게 이유가 뭐냐면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레미콘이 제조사가 있어요. 제조사라 하면 뭐 이제 그 레미콘을 만드는 회사겠죠. 시멘트를 비벼가지고 만드는 뭐 A 회사, B 회사 있을 겁니다.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동양 레미콘, 쌍용 레미콘 이렇게 큰 회사들, 또 이제 그 밑에 중소업체들 있겠죠. 이걸 제조사라고 합니다. 제조회사에 소속돼 있는 소속 차주들, 이 소속 차주들은 이 제조사와 1년 단위 계약을 합니다. 1년 단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차주들은 소속 차주입니다. 소속 차주. 그리고 이 제조사에서 당일 물량이 예를 들어 오늘 뭐 1,000루베다. 근데 소속 차주들의 차로 이 1,000루베의 물량을 다 소화를 못할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용역회사 차를 쓰는 겁니다. 용역회사 차를. 그게 용차입니다. 간단하게 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용차는 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회사다 그게 아니고, 이게 필요한 양의 물량을 채워야 되는데 필요 대수가 없을 때 이제 급하게 불러 쓰는 차를 용차라고 합니다. 이 용차가 만들어진 지는, 우리나라에 용차가 만들어진 지는 제가 알기로는 약 한 10년이 조금 넘었어요. 10년이 조금 넘었고, 대부분의 차주분들이 용차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요. 왜 안 좋을까요? 제조사에 소속으로 되어 있는 차주들이 뭔가 불만이 있고 뭔가 일을 못한다든가 아니면은 제조사에 마찰이 생겼다든가 현장에서 뭐 더 사고를 쳤다든가 그래서 계약 해지를 당하신 분들이 처음 나와서 만든 게 용차입니다. 그럼 이 집단은 어떤 집단이겠습니까? 말 더럽게 안 듣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가 약 10년 이상 유지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차와 제조사와 소속 차주들하고의 삼각관계 형성이 돼버립니다. 서로가 잘났다가 돼버리는 거죠. 지금 이게 용차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이런 개념을 없애고자 내부 규율을 만들었어요. 이 규율은 제조사나 건설 현장이나 우리가 지켜야 될 거 다 지키면서 당당하게 일을 하고, 원래의 용차는 다른 타 직업의 용차들은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용차입니다. 그러니까 프로 집단이에요. 프로 집단이 원래는 용차예요. 근데 레미콘 이 업만 용차라는 개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하다가 잘린 사람, 뭐 하다가 잘린 사람 만들어진 게 용차였어요. 프로 집단이니까 당연히 일을 잘하고, 일을 잘하니까 기존의 계약된 차들보다 높은 임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다른 내용으로 말을 하자면은, 우리 아나운서들 있죠? 뭐 KBS에 있는 아나운서들이 솔로로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뭐 전현무나, 이렇게. 프로 집단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풀이가 현원이 되면서 이 사람들의 몸값이 올라가요. 왜냐? 일을 잘하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원래는 용차라는 단어가. 근데 레미콘 업만, 이 레미콘계만 유독 실이 용차라는 개념이 이 나쁜 이미지가 너무 많이 씌어져 있어요. 저희 회사는 내부 규율이라는 걸 만들어서 더 많은 임금을 제조사에 요구를 하고,
그 받은 금액만큼 열심히 일을 하는 프로 집단으로 만들려고 저희 회사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용차라는 개념은 그런 겁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용차 아까 말씀드린 레미콘에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타 직업으로 갔을 때 뭐 택배, 뭐 식자재, 뭐 2.5톤 윙바디 여기에 종사하시는 용차분들은 임금이 기존 택배 기존 업무를 하는 분들이나 기존 업무의 약 2.5배를 받습니다. 이분들은 숙달된 분들이지만 이 숙달된 분들의 일들을 다 소화하려면은 당연히 일을 엄청나게 잘해야 되겠죠. 당연히 2.5배를 받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뭐 방송에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저희는 지역 구분 없이 어딜 가도 일을 하면 있어가지고 지장이 없어요. 왜냐? 다들 프로 집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싼 요금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 적응이 안 되신 분들은 우리는 오히려 마당으로 가라고 합니다. 소속 차주가 돼가지고 한 회사의 물량만 받아서 해야 돼요. 자신이 없으면은. 요게 이제 레미콘의 용차에 대한 기본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소속 차주들 그리고 용차 차주 먼저 용어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흔히 말해가지고 마당차라고 하죠. 마당차 또는 지입차라고 합니다. 왜 이게 단어가 마당차 또는 지입차라고 하는데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계십니다. 이게 용차가 생기기 이전에 제조사에 아까 말씀드린 소속 차주 있죠. 소속차들은 다 개인 지입차예요. 개인 지입차가 뭐냐면 아파트에 말씀드린 지입사라는 내용에 그 지입을 들었다. 그래서 지입차. 소속 차주들을 예전에는 지입차라고 불렀는데 이제 용차라는 특별한 그룹이 생기면서 이 단어의 용이성이 상당히 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용차도 지입차예요. 개인 차주된다. 개인 차주. 여기도 개인 차주예요. 단지 그때 용차가 없을 때는 이 운반업을 하는 게 이 지입차 한 부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 그룹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입차라는 게 생겼고 용차가 생기면서 이 그룹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마당에 소속된 차를 마당차라고 하고 외주업체를 용차라고 하고 이러면서 용차와 마당차가 단어가 새로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입차라는 내용은 전부 다 똑같은 다 개인 지입차주예요. 근데 지금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마당차가 뭐예요, 지입차가 뭐야 분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으시더라고요.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은 용차가 나오면서 이 개념 자체가 지입차라는 개념은 안 맞는 거예요. 마당차. 그러니까 1년 계약 단위로 해가지고 제조사 소속되어 있는 차들을 마당차라고 지금 저희가 용어를 정리해 드릴 거고 외주받는 업체를 용차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차는 그때 필요한 대수를 부르기 때문에 그만큼의 금액적인 부분이나 금액적인 부분을 계산을 할 때도 시간으로 하는 데가 있고요. 지역간 다 다릅니다. 대한민국에 어딜 가나 똑같은 데는 없어요. 이 계산 운반비를 시간으로 계산하는 데가 있고 뭐 회전수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또 지역 간 차이로 내가지고 뭐 회전수가 많이 나오는 데는 있을 거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에 따라서 요금도 다 다릅니다. 어디가 많이 보고 어느 지역하고 돈 많이 진짜 많이 번다. 저기는 왜 운반비가 싸냐. 이거는 그 지역 내 특성에 맞게끔 시간과 회전수를 대입을 해가지고 운반비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측정이라는 것도 지역 간 다르고 그 지역 내에서도 용차 회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럼 그 용차를 운영한 대표들이 있을 거고 그 대표들이 운반비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지역이지만은 운반비가 다를 수도 있어요. 요거는 재량껏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회사 대표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어떤 기준점을 잡기에는 상당히 애매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